서윤아, 그릇은 그릇끼리 모아. 숟가락은 따로. 어휴, 누가 그렇게 가르쳤대? 매일 밤 구시 찬물에 손을 담그며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3년 후 그 여성은 주주총회장에 섰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 하녀처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실무의 언어로 말하겠습니다. 도장을 찍는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족에게 존중받지 못하던 한 며느리가 회사를 인수하고 무너져가던 시댁을 다시 일으킨 3년간의 기록입니다. 설거지하던 손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 여성,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견디다가 능력으로 존중을 쟁취한 여성, 그리고 복수가 아닌 재건으로 답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서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은 캐리어를 끌고 시댁 문턱을 넘었습니다. 거실은 넓었지만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2개가 눈에 들어왔는데 하나는 시아버지 장태식의 젊은 시절 회사 창업 당시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편 장도연의 해외 명문대 MBA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서윤의 사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정봉숙이 거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왔어? 짐 정리하고 내려와. 저녁 준비해야지. 네, 어머님. 서윤은 2층 방으로 올라가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옷을 하나씩 옷장에 걸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들이 줄지어 보였지만 여기가 내 집이라는 실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서윤은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낡은 냉장고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너 요리할 줄 알지? 네, 간단한 건 할 수 있어요. 간단한 거? 여기선 제대로 해야 해. 우리 집 며느리는 손이 빨라야 한다고. 네. 일단 오늘은 내가 할 테니까 옆에서 잘 봐. 내일부터는 내가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냄비에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고 멸치를 넣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집은 된장찌개를 이렇게 끓여. 멸치 육수부터 제대로 내야 해. 그리고 밥은 무조건 갓 지은 걸로. 우리 도연이는 식은 밥 절대 안 먹거든.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냄비 속 끓는 물을 지켜봤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왔니? 밥 먹자. 식탁에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태식은 신문을 펼쳐 들고 앉았고 시어머니는 밥을 퍼서 남편과 아들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것은요? 내가 퍼먹어. 여긴 그래. 아, 네. 서윤은 밥을 퍼서 조용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만 보고 남편은 휴대폰만 보며 시어머니는 아들에게만 계속 반찬을 권했습니다. 도연아, 이거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서윤은 조용히 밥을 씹으며 삼켰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설거지해. 네. 서윤은 식탁을 치우고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미지근한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이었습니다. 수세미를 들어 거품을 내며 그릇을 닦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나타나 말했습니다. 서윤아, 그릇은 그릇끼리 모아야지. 숟가락은 따로 두고. 그리고 기름기 있는 건 먼저 닦아야 해.
알겠습니다. 어휴, 누가 그렇게 배웠대? 친정에서 설거지도 안 시켰나 봐. 서유는 대답하지 않고 손을 움직여 그릇을 닦았습니다. 찬물이 손을 적시니 차가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미 밤이었습니다. 부엌 형광등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고 거실에서는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은 왜 도와주지 않을까? 서유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손을 닦아 거실로 가니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 설거지 끝났어요. 응, 수고했어.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서윤아, 회사 나와. 회사요? 그래.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잖아. 우리 회사 장광식품에 나와봐.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뭐라도 하지. 사무보조 같은 거. 저는 원래 문학을 전공했는데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문학? 요즘 책이 밥 먹여줘? 우리 식품회사는 늘 잘 팔려. 실용적인 걸 배워야지. 결정했어. 다음 주부터 나오는 거야. 서유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유는 장광식품 10층 건물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1층 로비에서 직원증을 받았는데 직함은 계약직 사무보조였고 이름표는 없었습니다. 자리에는 번호만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인사팀 직원이 안내한 곳은 복도 끝 복사기 옆이었습니다. 주로 서류 복사하시고 기한서 전달하시고 그런 일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날 업무는 기한서를 받아 복사기로 복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사기가 돌아가며 종이를 뱉어냈고 따뜻한 종이를 들고 각 부서로 전달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영업부 기한서입니다. 아, 거기나. 사람들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사무보조 온 사람이지? 응, 사장 며느리래. 며느리가 왜 여기서 일해? 글쎄, 이상하긴 하지. 서유는 밥을 빨리 먹고 자리를 떴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유는 회계팀 서류를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서류 위의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재료 매입 단가가 전월 대비 8% 상승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력사 납품 단가는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원가가 오르면 납품가도 올라야 하는 것 아닌가. 다음 페이지에는 비사 미지급금이 3개월 누적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비사라는 이름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저녁에 시댁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와 남편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사 결제는 좀 미뤄도 돼. 어차피 우리 회사니까. 네, 아버지. 서유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비사가 시댁 회사라고? 그날 밤 서유는 작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비사는 시댁 개인 회사일 가능성이 있다. 이중거래를 의심해 봐야 한다. 매일 밤 10시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잠든 후 서유는 2층 작은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부팅 소리가 나고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회계 원리, 재무제표 읽는 법, 회사법 기초를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트에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지분은 회사 소유 비율을 뜻하고 의결권은 회사의 결정권을 의미하며 담보는 빚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눈이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아야 한다. 알아야 살 수 있다. 어느 일요일 점심 시댁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요즘 살 좀 쪘네. 그런가요? 며느리가 관리를 해야지. 우리 도연이 체면이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결과가 중요하지. 서유는 숟가락을 놓으며 일어났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더 이상 밥을 먹을 수 없어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눈물이 났지만 곧 닦아냈습니다. 노트를 펼쳐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올 시간에 배우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서유는 회사에서 재무팀 서류 정리라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박스에 가득한 서류들을 하나씩 분류하다가 비사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대표이사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장도현.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 이름이 왜 여기 있지? 다음 서류를 넘기니 비사 통장 사본이 나왔습니다. 입금 내역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모두 장광식품에서 들어온 돈이었습니다. 이건 횡령 아닌가? 서유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유는 사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재무본부장과 남편이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도연 전무님, 이번 전환사채 발행 건은 조용히. 강남 오너스에서 접촉 왔습니다. 사모펀드? 네. 회사 상황을 다 알고 있더군요. 특수관계사 거래, 분식회계 의심까지.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막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2대 주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서유는 들은 척하지 않고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하지만 귀는 그들의 대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를 떴지만 머릿속에는 강남 오너스라는 단어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검색했습니다. 강남 오너스는 사모펀드였습니다. 위기 기업을 인수한 후 구조조정을 하고 경영권을 변경하는 회사였습니다.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서유는 오래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결 변호사. 결혼 전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눈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결 변호사님, 저 이서윤이에요. 서윤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에요? 도움이 필요해요. 법률 자문이요. 회사 문제로. 시댁회사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만나죠. 다음 날 오후 서유는 강남역 근처 작은 빌딩 5층에 있는 한결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이었습니다. 앉으세요. 한결이 말했고 서유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비사계약서, 통장사본, 회계장부 사진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걸 보세요. 한결은 서류를 5분간 침묵 속에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특수관계사 거래네요.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고발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발하면 회사가 무너지고 당신 남편도 처벌받아요. 서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사를 살리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한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있죠. 당신이 경영에 참여하는 겁니다. 저요? 네. 지금 당신은 회사 안에서는 투명 인간이지만 밖에서 보면 핵심 제보자입니다. 한결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2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사모펀드와 손잡고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것. 둘째, 2대 주주들과 연합해서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 어느 쪽이 나을까요?
둘 다 하세요. 사모펀드로 자금을 확보하고 주주들로 의결권을 확보하면 당신이 회사를 주도할 수 있어요. 서윤은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죠. 2주가 지난 어느 저녁 시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가 어렵다던데 며느리는 손 놓고 산다며? 어머니, 저는 사무보조예요. 보조면 뭐해? 사람 붙여서라도 거래처 좀 붙잡아 오지. 거래처는 낚시가 아니잖아요. 뭐, 말대답은 늘 똑 부러지네. 남편 도연은 그 대화를 들으며 눈을 들지 않고 밥만 먹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신문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다들 힘내자고. 식사가 끝나고 서윤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받고 있는데 남편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보, 응? 요즘 무슨 일 있어? 없어. 왜? 말투가 달라졌어. 예전엔 순했는데. 서윤은 그릇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순한 게 아니라 참았던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설거지 할게. 남편은 거실로 돌아갔고 서윤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안 참아. 그날 밤 서윤은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 몇 벌과 노트북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뭐해? 짐 왜 싸? 친정 갈 거야. 갑자기 왜? 숨이 막혀. 여기가. 그럼 다녀와. 며칠만. 며칠이 아니야. 당분간. 당분간? 나 때문이야? 서윤은 캐리어 지퍼를 잠그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만은 아니야. 나 때문이기도 해. 나를 지키고 싶어? 서윤은 방을 나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는데 시어머니가 나와 물었습니다. 어디가? 언제 올 건데? 친정이요. 모르겠어요. 결혼한 사람이 친정을 그렇게 자주 가? 서윤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 공기가 차가웠지만 숨이 쉬어졌습니다. 친정에서 일주일을 지낸 후 한결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 씨, 이대 주주 2명이 만나자고 해요. 김 회장님, 이 사장님으로 둘 다 초기 투자자들이에요. 만날게요. 다음 날 서울 시내 한 호텔 커피숍에서 60대 남성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죠? 앉으세요. 세 사람은 커피를 주문했고 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결 변호사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장광식품 내부 문제 말이에요. 우리도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죠.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윤은 태블릿을 꺼내 서류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은 화면을 확대해서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확실한 증거네요. 저는 회사를 망치고 싶지 않아요. 바로잡고 싶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당을 10년째 못 받았거든요. 이 사장이 물었습니다. 서윤 씨, 계획이 뭡니까? 의결권을 모으고 싶어요. 우리 지분은 합쳐서 18%예요. 대주주는 장 회장 일가가 35%고요. 나머지 주주들을 설득하면 과반을 넘을 수 있죠. 한결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의결권 위임 계약서입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두 사람은 서류를 꼼꼼히 읽더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도장을 찍는 소리가 커피숍에 울렸습니다. 일주일 후 서윤은 강남 오너스 대표 민준혁을 만났습니다. 40대 남성으로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오너스 대표 민준혁입니다. 장광식품 상황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일이 그런 거니까요.
위기 기업을 찾는 게 민준혁은 파일을 펼쳐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장광식품 부채 비율 250%, 유동성 위기, 특수관계사 거래. 우리는 브릿지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경영 투명화, 특수관계사 거래 중단, 재무팀 교체, 그리고 새로운 최고운영 책임자 선임. 후보는 당신입니다. 저요? 네. 당신이 가장 적합해요. 이미 하고 있잖아요.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2021년 3월 주주총회 날이 밝았습니다. 장광식품 본사 대회의실에는 의자 100개가 놓여 있었고 주주들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서윤도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남편 도연이 서윤을 보고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나도 주주야. 지분 1%. 그건 명의만. 명의도 권리야. 시아버지 태식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57회 정기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려운 해였지만 우리는 극복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고 남편 도연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매출 감소, 영업이익 적자, 부채 증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배당은요? 올해도 무배당입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때 한결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장님,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저는 한결 변호사입니다. 2대 주주 대리인으로 의결권 위임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 단상에 전달했습니다. 태식이 서류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2대 주주들이 저에게 의결권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한결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비사계약서, 통장사본, 이중거래 증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특수관계사 거래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주주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뭐야 이게? 횡령 아냐?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한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증거가 명백해요.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영진을 제안합니다. 화면에 최고운영 책임자 후보 이서윤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윤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3년간 사무보조로 일했습니다. 그동안 능력이 없어 하녀처럼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실무의 언어로 말하려 합니다. 서윤은 서류를 들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첫째, 특수관계사 거래를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둘째, 강남 오너스와 브릿지론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셋째, 재무팀을 교체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상주시키겠습니다. 넷째, 협력사 단가를 정상화하고 미지급금을 해소하겠습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찬성? 좋습니다.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구조조정입니다. 회사를 살리는. 넌 며느리야. 자격이 없어. 저는 주주이고 이 회사 직원입니다. 자격 있습니다. 의결에 들어갔습니다. 의결권 위임 및 최고운영 책임자 선임권 찬성하시는 분? 손이 70% 이상 올라갔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봉이 단상을 쳤고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윤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남편 도연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나를 배신한 거야? 배신이 아니야. 회사를 살린 거야. 똑같은 말이야. 아니야. 너는 회사를 망치고 있었어. 나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았다는 말 이제 하지 마. 나도 이랬어.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최고운영 책임자로 첫 출근했습니다. 10층 임원실에 들어서니 책상이 비어 있었고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노트를 펼쳐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해야 할 일, 재무팀 교체, 협력사 방문, 직원 면담. 그 주 서윤은 협력사들을 직접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화성의 작은 공장에 갔습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광식품 최고운영 책임자 이서윤입니다. 50대 사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최고운영 책임자가 직접 오셨어요? 네. 그동안 불편하셨죠? 납품 단가가 10년째 동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가를 정상화하고 계약서로 보장하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번째로 충남 천안의 포장재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미지급금 6개월치가 쌓여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브릿지론 자금으로 모두 지급하겠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고맙습니다. 한 달 동안 20곳을 방문했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전 직원 타운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대회의실에 직원 200명이 모였고 서윤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고운영 책임자 이서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힘드셨죠? 네. 퇴직금 밀린 분들 계시죠? 손이 30명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번 달 안에 모두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는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재무제표는 매달 공개하고 의사결정은 회의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이 회사는 누구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자리이고 고객의 식탁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관리인으로 들어왔습니다. 함께 회사를 지켜주세요. 직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최고운영 책임자님, 함성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3개월이 지나 첫 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2021년 2분기 실적을 보고 드립니다. 화면에 매출 증가 12%, 영업이익 흑자 전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 원가 절감, 둘째 협력사 상생, 셋째 신제품 출시입니다. 소용량 프리미엄 라인을 1인 가구 타겟으로 만들었는데 이번 달 재주문율이 40%입니다. 화면에 제품 사진이 나타나자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좋아 보이는데요? 그 주 주말 서윤은 오랜만에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왔니? 거실로 들어가니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응? 서윤은 봉투를 꺼내 말했습니다. 배당금입니다. 올해부터 주주들께 다시 배당합니다. 시아버지가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시어머니가 차를 내오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한테 심했지.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엄마가 잘못했어. 너 덕분에 회사가 살았어. 고마워.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윤의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어머니한테 강한 게 뭔지. 두 사람은 한동안 울었습니다. 저녁에 남편 도연이 집에 왔고 둘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때? 바빠. 회사는 잘 돌아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 관계. 서윤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이혼할 거야? 그건 내가 정해. 난 싫은데. 그래도 너니까. 서윤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그 말을 하네. 늦었어. 많이. 그래도 할게. 앞으로 지켜볼게. 1년이 지난 2022년 봄, 서윤은 임기 3년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새 사무실과 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쳐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존중은 부탁이 아니라 구조다. 사랑은 구호가 아니라 계약이다. 가족은 소유가 아니라 선택이다. 창밖을 보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한결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축하해요, 대표님. 고마워요. 첫 출근 소감이 어때요? 떨려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노력할게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결이 물었습니다. 서윤 씨, 설거지는 이제 안 해요?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 해요. 손이 기억하거든. 물의 온도, 그릇 소리가 제 시작이었으니까. 좋은 기억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필요한 기억이었어요. 저녁 6시 서윤은 퇴근했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며 경비 아저씨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거리를 걷는데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서윤은 멈춰서서 하늘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았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여보, 저녁 먹었어? 아직. 같이 먹을래? 집에서 내가 해줄게. 요리 배웠어. 유튜브로.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서윤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녀 취급받던 며느리, 매일 밤 설거지하며 한숨 쉬던 여성, 시어머니의 독설을 참고 남편의 무관심을 견디던 여성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회계를 공부하고 증거를 모았으며 변호사를 찾고 주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장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 하녀처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실무의 언어로 말하려 합니다. 3년 후 그녀는 대표이사가 되었고 회사는 흑자로 돌아섰으며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았고 협력사들은 정당한 단가를 받았습니다. 시댁은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서윤은 배웠습니다. 존중은 부탁하는 게 아니라 구조로 만드는 것이고 사랑은 구호가 아니라 계약으로 지키는 것이며 가족은 소유가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므려. 대한민국의 많은 며느리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며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침묵당합니다. 하지만 서윤은 말합니다. 능력으로 요구하세요. 사랑으로 구걸하지 말고요. 설거지 소리가 도장 소리로 바뀌었고 며느리가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복수가 아닌 재건으로 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감동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업로드될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삶, 또 다른 역전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설거지 소리도 존엄합니다.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존중은 부탁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내일도 존엄하고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